네,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도 지났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증시가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시장은 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지금 추가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이 되면서 신흥국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철저히 미국 국내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게 고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가 무너진 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신흥 국가들이요. 그렇죠. 이제 2월 들어왔죠. 1월 우리가 좀 고생을 했고 사실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해의 증시는 그 해에 이제 1월 증시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렇죠. 근데 아마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1월 증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테이퍼링은 진행이 되고 있고 연준 남은 게 지금 연준 FOMC 회의가 7번 남았거든요. 그동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올 한 해 동안은 최소한 상반기에는 그런 이슈로 우리가 시달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이제 2월 증시 변수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2월 증시의 어떤 변수가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신흥국 불안 확산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핵심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가 되겠고, 이게 모두가 포함된 세 번째가 외국인 매매 동향. 이거 3가지가 아마 2월 증시의 어떤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도 중요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신흥국 쪽의 통화 불안이니까 이게 가장 핵심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연휴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데 가까스로 이제 하나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좀 했는데 3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머리부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신흥국의 어떤 변동성은 당분간은 여전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은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극한까지는 안 간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상황들이 2월 중순은 돼야 2월 중순은 좀 돼야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이 3가지 정도로 제가 일단 생각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우선 우리가 신흥국 증시 같은 게 신흥국 통화나 증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늘 그랬었거든요. 선진국 쪽에서 통화를 풀고 쪼이는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는 해당 국가, 부족한 국가는 문제가 항상 생겨왔었는데, 항상 나오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F5죠. F4가 아니고 F5인데 이 국가들의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터키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경상수지 적자, 단기 외화 부채 부담, 외환 보유고 적은 나라들. 자, 그런 나라, 프레줄이라고 하죠, 보통. 약간 부실한 그런 F5 국가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대부분 국가들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FOMC 회의 전에 대부분 다 금리 인상을 했고. 엄청나게 했더군요, 인상. 그렇죠.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그냥 질러버렸죠. 2배 이상. 거의 깜짝 놀라 5.5%포인트까지 질러버렸는데, 지르고 나서 상황을 보시면은 통화 불안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잠시. 그러다가 다시 FOMC 회의에서 100억 불 정도의 또 축소가 나와버리니까 또 주춤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 다 3일 동안 결론적으로 한 0.5% 전후한 하락세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 기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게 테이퍼링은 이번에도 올 한 해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최소한 적응이 되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불안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한쪽을 놓고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고 외국인도 보고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997년 이후로 16년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707억 불이죠.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겠고 물론 이게 또 불황형 어떤 흑자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은
707억 불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사상 최고죠. 3,460억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 내에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작년 2013년 보시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 거래소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 구조가 1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들어온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마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극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중순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 뭐냐면은 G20 회의가 22일에서 23일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연휴 때 예. 달라스 피셔 연은 총재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FRB가 세계 은행이냐 미국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는 말인데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미국도 그랬잖아요. 글로벌 공조가 중요하다고 예.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와서 말을 싹 바꾼다는 거죠. 이게 사실 상당히 대문제가 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신흥국이 불안했던 것은 FRB가 우리는 전혀 감안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부분이 2월 22일부터 23일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려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순 정도는 지나야 어떤 신흥국의 어떤 통화 불안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게 신흥국 변동성은 어쩔 수 없고 예. 우리나라는 견조하다. 세 번째는 한 22일에서 23일 정도 즈음에서야 가라앉을 것이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2월을 여전히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잘 버텨주면은 고맙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월에 글쎄요 대응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도 당연히 뭐 며칠간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예, 뭐 오늘 당장이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아까 3일 동안 평균적으로 0.5% 전원 하락을 보였다는 걸 생각하면 네. 우리도 오늘 뭐 약세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월 전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어오던 그 나무의 전략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많이 고생을 할 겁니다. 특히나 취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통화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어떤 얘기냐면은 썰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벗었는지를 안다. 아하. 그렇죠.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다 예. 똑같아 보이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2월 증시 들어서도 아마 우리가 신흥국 통화 때문에 고생할 것이고 또 문제가 중국 관련해서 지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 게 2월이고 많은 기업들이 아마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나쁜 나라가 더 힘든 국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들도 실적이 나쁜 펀더멘털이 불안한 기업들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단순히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독자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개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요. 대형주는 성장 동력이 둔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절대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많이 빠질 때만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는 게 가장 핵심 포트폴리오다,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걸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 변동성은 누구나 예상하시는 부분일 테고 결국은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어떤 이제 썰물을 이제 밀고 나갔을 때 남아있는 오기 될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렇죠. 것인데 여전히 외국인이 주시하고 있는 종목들로 가면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승률이 높겠죠.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률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쪽이 들어온 적이 당연히 높죠. 그건 예. 어쩔 수 없고 또 매매에도 그쪽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나중에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1월 그다음에 작년 말 정도에서 어떤 종목에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시면은 이런 종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2014년에 어떤 개별 종목, 개별 종목 장세에 유명한 종목들을 여러 개를 말씀드렸고, 예. 그 중에서 지금 1시간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서울반도체 한번 말씀드렸고, 네. 또 SM 말씀드렸고, 대우인턴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을 모두 보시면은 다 독자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서울반도체는 당연히 LED 어떤 시장이 좀 전면이 개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고, SM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커지고 있는 기업이죠. 훨씬 예. 커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자금이거든요.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가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제가 오늘 또 하나를 그때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작년 실적을 놓고 본다 그러더라도 3조 3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었고, 극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황금 분할의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휴대폰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도체 쪽은 좋지 않습니까? 그 좋은 반도체 쪽만 쏙 뺀 게 어딥니까? SK 하이닉스잖아요. 극단적으로. 수급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가? 살 종목이 없습니다. 살 종목이.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반도체, SM, 대우인터내셔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을 왜 사고 있는가? 살 종목이 없어요, 지금. 결국은 장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장이 네. 어려워질수록 가장 실적이 좋고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예. 그 쏠림 현상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며칠 전에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전략보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밀릴 때는 계속 약간씩 사두시면은 나중에 장이 풀리게 되면은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독자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집중을 하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의 첫 거래를 앞두고 오늘 투데이 모닝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